네, 안녕하세요. 미대 입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20 미대 입시 수시 결과 발표가 이제 다 끝났죠. 실기 경쟁이 너무나 또 치열했던 중상위권 미대 수시에서 도대체 어떤 그림들이 합격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입니다. 과마다 경쟁률이 조금씩은 다른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전공은 시각디자인과로 58대의 경쟁률, 그나마 가장 낮은 전공은 환경조경디자인과로 42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디자인과 평균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 경희대인데요. 50장의 그림 중에 한 장이 합격한다는 거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그림 첫 번째 합격작입니다. 먼저 실기명은 기초 조형 디자인으로 한쪽에는 소묘, 한쪽에는 디자인 구성을 하는 소묘가 포함된 기초 디자인 유형입니다. 그리고 화지 조건이 있는데 좀 특이해요. 화지 방향을 세로든 가로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타 대학들은 세로면 세로, 가로면 가로라고 명시해주죠. 주제는 작은 실들이 있는 전구와 종이 케이스, 그리고 와이어 공예로 만든 쥐가 나왔습니다. 좌측에는 소묘, 우측에는 디자인을 했는데요. 소묘는 사실 연필선이 되게 많이 보이고 톤 단계가 풍부한 그런 전통적인 소묘보다는 확실한 형태, 확실한 명암 표현, 정밀 묘사에 집중한 소묘네요. 요즘 대학 실기 시험에서 보는 소묘들은 확실히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 전 입시였던 석고소묘, 예중예고 입시인 정물소묘 등 선들의 겹침으로 더 많은 톤을 끌어내는 그런 그림보다는 정확한 형태, 확실한 명암 구분, 디테일한 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릴 때나 평가를 할 때 그림을 세워서 보지 않고 바닥에 놓여진 상태로 하게 돼요.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 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조명이 위에서 반사돼서 그 많은 톤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입시 특성상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묘의 방법도 이렇게 점점 변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은 제공된 사물을 전부 사용해서 구성을 한 디자인 파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일단 디자인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감으로 얘를 되게 잘 그려내는 게 아니에요. 잘 그리고 완성도가 있는 거는 기본 조건이고, 모든 그림은 잘 그리고 완성도가 있는 조건 하에 화면의 구성과 연출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 그림을 보실 때 우선적으로 전체 화면에서 요소들의 크기와 방향, 위치 등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은 이 부분들이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죠. 주제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를 대칭으로 느껴지게끔 큰 틀을 설정을 해서 기울기와 높이의 변화를 준 다음 화면의 틀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냈죠. 가운데 전구와 쥐를 주제 영역으로 잡았고, 그 주제 영역 안에서도 이런 작은 요소들로 포인트 부분을 만들어 주었네요. 아래가 많이 비어 있어서 그림의 균형이 자칫하면 위로 쏠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측 하단에 전구의 근경을 잘리게 배치함으로써 상하의 균형도 잘 맞춰주었습니다. 색상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채도 조절과 명도 조절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색 또한 물체들의 크기와 위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 옐로우, 브라운 계열을 전체적으로 화면을 지배하게끔 한 다음에 초록색, 빨간색, 보색 대비가 엄청난 이 쥐를 가운데 배치함으로써 전체 부분에서 얘가 포인트 되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 주었죠. 색계 또한 되게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도 되게 잘했어요. 보시면 표현도 되게 잘했지만 이렇게 크기와 위치, 컬러의 밸런스가 잘 구성된 점이 정말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시면 공간감이 엄청나게 나오진 않아요. 앞에 근경과 뒤에 흐려지는 선재 요 정도로만 공간감을 낸 정도인데, 공간이 깊어 보인다라고 꼭 생각되진 않죠. 공간감을 무조건 깊게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 그림의 컨셉이 공간감을 내려는 거면은 공간감이 잘 보이게, 공간감이 중요하지 않은 컨셉이면은 꼭 깊은 공간감을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로 그림의 경우는 보통 원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밸런스가 잘 맞아요. 우리 시야가 16대 9 정도로 좌우로 이렇게 넓게 보이죠. 그렇게 가로 그림의 경우 화면이 넓어 보여서 하나의 포인트로는 너무 한쪽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반면에 세로 그림의 경우에 폭이 좁고 긴데 우리가 화면을 인지할 때 상하 세로의 영역은
가로 그림일 때 느껴지는 그 영역보다 좀 작게 느껴져요. 우리의 시야가 넓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로 그림에서 2개 이상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포인트로 잡는 게 밸런스 맞추기가 좀 수월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동일하게 경희대 합격 제안작이에요.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쥐들이 구멍에 있는 구슬을 보고 막 모여드는 상황, 스토리가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전 그림이 이제 형태 컬러의 밸런스, 조형이 중심이 된 그림이었다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스토리 연출을 중심으로 조형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 이렇게 구슬을 보고 관심 있게 모여드는 상황도 너무 재밌고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 시점, 그리고 크기와 방향성을 고려한 쥐들이 몰리는 배치, 이렇게 그것 또한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 연출이 뭐 복잡하진 않아요. 뭐 점선 면들이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체들도 많이 있진 않은데 복잡하고 튀지 않게 담백하게 쥐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 시선이 여기에 몰린다는 점, 그래서 우리 시선을 여기 몰아서 포인트를 줬다는 점, 그 점 되게 센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 또한 공간감이 극대화된 그림은 아니죠. 쥐들이 구슬을 보고 모여드는 컨셉, 그것만 잘 보인다면 공간감을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음은 동덕여대 수시 합격작입니다. 미디어 디자인과 문제인데요. 귤과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선풍기의 형태에서 멘붕들이 되게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럴만도 해요. 게다가 미디어 디자인과 경쟁률은 54대 1이었는데요. 그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 합격작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되게 잘 그렸어요. 시선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이 포인트 부분의 귤 표현, 그리고 선풍기 날이 귤을 찌르는 연출, 이런 표현 또한 되게 잘했습니다. 잘 그렸어요. 일단 선풍기의 형태도 시험장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스케치하고 그렸으면 정말 잘한 거죠. 그냥 모난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의 컨셉이 확실히 뭐 이런 컨셉이다 저런 컨셉이다 이런 건 없는데 형태, 묘사, 연출, 구성, 완성,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되게 탄탄한 그림입니다. 귤 껍질을 이렇게 돌돌 깎아서 곡선으로 사용을 해서 이 곡선 연출을 주된 요소로 사용한 의도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스케치 하도만 놓고 본다면 자칫 산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색에서 그 걱정을 완전히 없어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포인트에서 이런 주황색인데도 되게 형광빛 도는 고채도와 선풍기의 어두운 명도, 그리고 저채도 대비로 시선을 잡고 있고요. 멀리 빠진 부분, 이 부분들을 명도와 채도를 되게 다운시킴으로써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를 많이 잘 줬죠. 얘네조차도 여기 뒤에 있는 애들도 조금만 살아있더라면 얘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를 준 거 보면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탄탄한 그림은 재수생들에게 많이 보여지는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고3 학생의 그림입니다. 다음은 상명대 서울 생활예술전공 수시합격작입니다. 소재는 무난하게 원통형 줄자와 커터칼이 나왔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그리기 어렵지 않은 이런 소재일수록 연출과 구성에서 결판이 납니다. 바로 그 결판을 낸 그림입니다. 일단 보자마자 되게 재밌어요. 줄자와 커터칼을 선재로 활용해서 연출을 한 그림이죠. 무채색 이런 선재들만을 가지고 구성 연출을 해서 통일감을 주고 영롱한 이런 빨간색을 점 요소로 사용해서 시선을 줄 부분들에 배치를 해서 밸런스를 잘 맞춘 그림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선재들로만 가지고 구성 연출을 했다면 자칫 되게 산만해질 수가 있는데 선들의 이런 간격 조절들을 되게 잘했죠. 이렇게 몰려 있다가 넓었다가 또 좀 넓었다가 좁았다가 넓었다가 얘네들이 반복이 됨에도 변화가 됨으로써 면적 대비를 통해서 지루함과 산만함을 아주 잘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들 사이에서 바로 이 원형의 곡선들 연출, 이 원형 곡선 반복 연출, 반복이 되면서도 이 원들의 크기와
간격 조정 또한 이 그림을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은 주제 다른 상명대 합격작들도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합격작이 제일 눈에 들어오고 잘 구성됐다고 생각돼요. 정말 수시에서의 합격작들은 참 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희대, 동덕여대, 상명대 2020 수시 합격작들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잘 그렸죠? 합격작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결국 잘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격작들을 보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합격작이든 아니든 다른 참고작이든 그림을 보실 때 화면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 이건 스케치를 뜰 때 채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보면 자료나 그림들을 이제 찾아서 볼 때 유독 표현에서만 집중을 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와, 되게 잘 그렸다, 색깔 이쁘다, 뭐 감탄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전체 화면에서의 디자인입니다. 모든 디자인과 입시는 기본적으로 점선면, 색, 질감 얘네들로 이제 화면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재 조건들에 따라서 디자인의 주제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참고작을 보실 때 관점은 화면 전체에서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곧 다른 그림들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